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부에 제가 일정이 있는 관계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자,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 코스피가 0.6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1.66 상승 중이에요. 셀트리온은 오늘 2.51, 장중에는 4%가 넘게 상승해 나왔어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3.34, 제약이 2.07 상승 중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28분, 약 1시 반 정도 됐고요. 시장의 이슈를 잠깐 볼게요. 긴축 우려 완화, 아시아 증시 오전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 호주의 니케이 증시 상승이다. 뭐 그런 거겠죠? 더불어서 미 연준 2인자 매 울음속 지난칙 긴축 우려, 뭐 그러면서 강달러 잠시 진정세,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하락, 뭐 이런 소식이에요. 저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 진짜 미디어를 보고 호들갑 떤다 그래요.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공포가 온 미디어를 다 뒤덮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긴축 우려가, 너무나 큰 긴축 우려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아요. 매크로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뼈대를 보면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도 기업가의 동행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승할 수 있느냐, 올해 내년 내후년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느냐, 제품들이 탄탄하느냐, 그리고 CEO와 오너가 과연 회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 양과 질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산업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산업이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남들이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업 투자의 진리이자 바로 원칙이죠. 매크로도 똑같아요. 2008년도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쵸? 경제 공식이 바뀌었다. 한번 금리를 올리면 끝까지 올려서 부채를 다 줄여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가동화시켰었죠. 이 시스템이 끝나간다. 지금은 부채를 끌어안고 간다. 미국은 정부부채, 유럽도 정부부채, 일본도 정부부채, 그리고 중국은 기업부채와 금융부채, 한국은 가계부채, 전 세계가 부채를 끌어안고 가면서 연준은 늘 실물경제와 자산시장과 금융경제를 모니터링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환율, 달러 인덱스에 대한 킹 강세, 환율, 달러가 중심에 있죠. 더불어 FOMC에서 흐름은 뭐가 좌우하냐? 물가가 좌우한다. 물가에 의해서 연준의 스탠스의 흐름이 좌우됩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가격과 미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 주가도 매크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뼈대이다 진리입니다. 제가 끝없이 강조했던 이런 나오는 부분은 그냥 흘려버려라. 자, 나스닥이, 해외 증시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해외 증시 간밤에 나스닥이 2.14, S&P가 1.83, 다우가 1.4% 상승 마감했어요. 원래 미국 증시는 굉장히 탄력적이죠. 니케이는 2.4%, 2.04% 상승 중이고요. 상해는 0.14 약보합, 항생은 0.39 약보합 권해 있습니다. 자, 어제 니케이로 상승 중이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한 많이 빠그러졌죠. 강하게 반등 나오고 빠그러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점 대비 한 36% 빠지고요.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던 부분이다. 아직 저점 거까지는 격차가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잡는 흐름에 있다. 자, 시장의 키는 뭐다? 물가이다. 물가의 키가 뭐가 갖고 있냐? 결국 물가의 방향성은 FOMC의 흐름을 좌우한다. 사실 연준은 인플레를 그 이면에 보게 되면 포기했다. 지금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더불어서 시장 지표를 좀 보고 가시죠. 원달러 환율이 1379원, 찔끔 1400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찔끔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09.83, 정말 찔끔 빠졌다. 유가는 81.94달러,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와 함께 에너지의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가가 안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미 국채 금리와 강달러와 원달러 환율과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안정화가 돼야 매크로가 진정되겠죠. 더불어 전 세계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니 셀트리온이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코스피 수급을 좀 볼게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2거래일은 매도 폭이 작았습니다. 자, 한 달 기준은 7,100억 정도를 담았는데요. 중요한 건 외국인의 이 차익 실현 물량, 즉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화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는 달러의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중심에 있다. 그 중심에는 연준과 물가가 있다. 유가, 금리, 환율. 유가는 에너지 가격과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지표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격이죠. 금리는 연준과 시장에 대한 경기와 경제 성장과 물가, 그리고 환율은 그 돈들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죠. 유가, 금리, 환율이 전 세계 100여 년간을 버텨왔던 3대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몰랐다면 이제 세상에서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은 872억 담고 있고요. 기간은 2669억 현재 담는 중입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담고 있죠. 시장에 반등 나오니까 금융투자가 담아내는 모습이에요. 기간이 2조 6천억을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 1조 2천억,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은행, 보험, 그 중에 기간의 매도 중심은 금융투자였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볼게요. 기간이 8천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투신에서 10,000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장 끝나고 나오겠죠. 연기금 2,000주 현재 매도 중인데요. 매도의 흐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기준 약 20만 주, 19만 주를 담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기간 수급의 중심은 바뀐 게 전혀 없다. 외국인은 2,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 또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과 투신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둘 다 연기금이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수급이 너무나 좋다. 그 이유는 180도 달라지는 흐름을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골드만삭스 찔끔 들어오겠죠. 얘는 떠나갔는데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 한국, 키움, JP모간 어제 들어왔던 거 팔고 있는 거죠. 얘네는 물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신한 또 들어오면 또 매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량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 2.51 상승 중이다. 중요한 건 메릴 린치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대량으로 남아있는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를 기준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체킹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차 거래. 자, 어제 기준이겠죠? 9월 7일 기준 74,000주가 다시 한번 줄었어요. 817,000주예요. 자, 이러면 좀 있으면 저점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대차 잔고가 계속 이 파란색 선입니다. 훅 줄고 바닥을 깨버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다. 대차 잔고 또한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고요. 신용 잔고 비율을 한번 보고 갈게요. 신용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신용 잔고 비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용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 기준 0.84 다시 줄었어요. 그러나 줄으나 마나 중요한 건 이 녹색이 거대 흐름에서 상승 하락 추세에 있다.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는 부분이에요. 신용 매매 비율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그쵸? 더불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늘어났다가 살짝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유럽 화케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연구 소개한다는 소식입니다. CTP43 임상 3상 28주 결과 구두 발표, 동등성 유사성을 입증하였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유럽 피부과학회 학술 대회에서 자가면역 질환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28주 결과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환자 509명 글로벌 임상 3상을 결과를 구두로 발표한다. 그래서 유효성, 안정성, 동등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주주님께서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백돌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메인 화면 세션 및 프리젠테이션 중증도 및 중증 판상 건선 환자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참조, 효능 및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 이중 맹검 52조 3상 연구 28주 결과 9월 9일 오후 2시 45분에서 오후 3시. 더불어서 같은 내용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오늘 9일 오후 9두 발표한다고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자, 우리는 대단하죠.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약 12조 1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라라, 악템나, 프롤리아, 졸레어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자가면역 질환의 바로 강자입니다. 강자. 이 시장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50조 가까이 언급되고 있어요. 150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중요한 건 몇백조, 수백조 시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200조인가? 중요한 건 여기서 파일을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그 영역은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미디어에서 특징주, 주가 파란불, 투자자들 우려. 미디어에서 이런 말로 또한 괜히 흔들어대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증가하면 주가는 따라가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박스권이었었어요. 2조대를 돌파를 못했죠. 영업이익. 이제는 영업이익만 해도 1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그러면 매출액이 1.1조, 2조를 찍고 정체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2조 5천억, 3조, 4조를 향해 갈 거예요.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죠. 그 기반 위에 실적 성장 기반 위에 합병이 된다면 남아있는 공매도 누적 잔고, 대차 잔고, 그리고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 열심히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제는 시장이 매크로가 크게 흔들거리면서 공매도가 사실 예전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 확 밀고 그렇게 공포에 찌라시도 더 많이 나왔죠. 더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대량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만큼의 힘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물량도 많지가 않고요. 지들끼리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간은 기다리자고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올해 가든지 내년에 가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여유 시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그때 우리가 정고점 돌파할 때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웃자고요. 낭중지추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의 셀트리온입니다. 아무리 셀트리온 가치를 무시하고 숨기려 해도 세상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동행에 계시는 많은 주주님들 대부분 장기 투자분들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는 이유가 바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셀트리온 가치를 알 수 있는 낭중지추 시기는 2023년 이후에 예상하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가세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낭중지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023년 미국 출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2023년 기준점으로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의 성지, 텍사스의 연구개발 사무실 개설, M&A 기대합니다. 낭중지추 그때를 위하여 파이팅! 자, 우리 시간 차트 보면서 마칠게요. 오늘 셀트리온 흐름인데요. 장중에 4%대까지 상승하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현재 박스권에 있다. 2.5%, 2.23%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일봉 하락 쭉 하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려있는 모습이죠. 자, 많이 밀리니까 지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그럼 좀 빨리 갔으면 좋겠죠? 기대가 크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때는 크게 월봉으로. 자, 월봉으로 여기 있어요. 올해 2022년도 하반기에 달릴까요? 2023년도에 달릴까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달리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실적 성장이 나오면. 다만 매크로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이때와 지금의 가치는 천양지 차이이다. 거듭 언급드려요. 숫자는 1.1조, 지금은 영업이익만 1조를 바라본다. 제품 3개 갖고 만들었다면 지금 6개,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보려보고 있다. 직판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구 인력이 2,000명이 증원 생명공학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상공장도 약간 딜레이 됐지만 결국 차질 없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제품 개수가 10조, 15조짜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8개를 넘어서 10개를 넘게 되는데 우리가 매출이 2조에 있잖아요.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직판과 수율을 중심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볼륨을 커나가겠죠. 파트너 셋에 지급했던 그 뽀찌를 수수료로 갖고 오겠죠. 그리고 수율, 공장의 수율을 높이게 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결국 볼륨이 커져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달려들면 원가 경쟁력으로 점유율 상승해놓고 그리고 사보험사의 의약품 등재해서 성장해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고점 돌파 한번 달렸다가 잠깐 쉬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준점을 돌파를 나오면서 추세의 전환점에 있는 그 시기에 있다. 셀트리온은 한번 달리면 역사 속에서도 봤지만 4년간의 박스권에 있어도 한 번 달리면 미친듯이 달린다. 잠깐 박스권 빵! 4년 이상의 박스권 한 번 달리면 미친듯이 달립니다. 4년간의 박스권에서도 8개월이면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 8개월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투자가. 그렇기에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건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도착한다는 부분. 그거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유료 방송이나 다른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왜죠? 반드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함께 웃을 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동행하자고요. 창강기획, 바이오 강자 셀트리온, 글로벌 신약 개발 박차.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유럽시장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죠. 미국 판매량도 증가세, 점유율 30%를 넘어가면서 40%에 육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적 기속 활용한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제 바이오베터, 바이오신약 계열으로 나가겠죠. 자, 바이오시밀러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신약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그림이죠. 그래서 자, 이제 제품허가 램시마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 허주마 4천억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개발 비용이죠.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그 누구도 전반부와 펌프를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제 유한양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을 넘어보자. 그러나 이제는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 52.3%에 달합니다. 하나의 유럽 시장에선 브랜드가 되었죠.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 미국 시장에선 2016년 말 판매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6월 말 기준 30%가 넘었죠. 30.8%.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었는데 등재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면서 단가 인하하면서 램시마 SC를 스위칭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꼽히게 된다면 숫자는 전략한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정사실화이다. 더불어 TNF 알파 억제제 시장 그리고 인터루킨 억제제 시장에서 자가면역 치량의 강자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판매를 개시해서 현재 영국, 네덜란드 주요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램시마 SC가. 그래서 FDA에서 이제 신약으로서 램시마 SC는 총 43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외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및 출시할 예정이다. FDA 초기 논의 단계에서 신약 임상 절차인 1상과 2상, 3상 임상까지 모두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럽 의약품기구 EMA에 이미 제출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최종 3상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 이게 미국 시장의 신약으로서 꼽히게 됩니다. 즉 글로벌 블록버스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의약품에 등재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죠. 램시마 하나만 갖고도 제약바이오 국내 100년의 제약바이오 역사에 정말 엄청난 하나의 획을 긁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죠. 트룩시마도 언급하고 있고요. 유럽시장 26.7%, 그리고 허주마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음에도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은 그냥 바이오시밀러의 브랜드이자 하나의 그냥 강자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항체 신약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한 후보물질 연구와 선별 기술, 세포주 공정 기술을 활용해 항체 약품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신약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TP59, 자,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오 의약품 신약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레키노라주, ADC, 자, 레고캠, 익수다, 셀트리온의 삼각 로맨스가 있겠죠. 그리고 mRNA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과 차세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로서 신약으로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 투자 덕에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램시마를 주축으로 전반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 힘쓸 것. 곧 있으면 시차를 두고 1년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임상 비용이 1조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개발비가 1년에 들어간다는 거죠. 국내 제약비약기업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고요. 이게 바로 2,000명의 캐파가 연구 인력이 우리의 미래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2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2018 그날까지 님이 계시죠? 지금 가격은 언젠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을 추억으로서 언젠가 그런 날, 그날을 함께 맞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맞이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